1. 흰색으로 시작된 이야기. 그녀는 오래된 도시로 떠났다. 이름 모를 어떤 상실을 품고 누군가를 애도하기 위해 혹은 살아남은 자기 자신을 되찾기 위해. 그곳은 눈이 작고 벽이 하얗고 언제나 잿빛 안개가 감싸고 도는 북쪽의 도시였다. 그녀는 그곳에서 하얀 사물들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무심하게, 그러나 절박하게. 흰색으로 살아온 어떤 기억들. 모유, 소금, 눈, 새벽, 발, 입김, 뉴골, 흰옷, 흰 피부. 그 모든 것은 사라진 존재의 흔적처럼 다가왔다. 죽은 자를 위한 살아있는 자의 기록이었다. 2. 태어나지 못한 누이. 그녀에겐 오래전 잊힌 한 존재가 있었다. 태어나자마자 세상을 떠난 이름조차 없던 누이. 어머니는 그 누이를 살리기 위해 있는 힘을 다했지만 결국 죽은 아기를 품에 안고 새로 태어난 그녀를 키워야 했다. 그녀는 그런 기억도 없이 세상에 대신 살아가는 자로 자랐다.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삶이 누군가의 죽음 위에 서 있다는 것을 감지하게 되었다. 그때부터였다. 그녀가 흰색에 집착하기 시작한 것은 3. 흰색의 사물들, 사라진 존재들의 언어. 그녀는 떠올린다. 흰 깁스의 감촉, 창백한 손등의 핏줄, 겨울 아침에 닿은 입김, 깨끗해서 슬픈 붕대의 색깔. 그 하나하나가 살아온 세월의 파편들이었다. 지워진 상처, 응어리진 죄책감, 어린 날의 부끄러움과 서늘한 공포. 그녀는 도시를 걸으며 흰색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채집했다. 그것은 감각의 나열이 아니라 하얗게 지워진 시간의 재구성. 말 없는 기록이자 잊히지 않는 목소리였다. 4. 살아 있다는 것의 결핍. 그녀는 살아 있었지만 언제나 완전한 생은 아니었다. 죽음을 가까이서 본 사람은 결코 온전히 삶에 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녀는 병실의 냄새를 기억했고 허공의 스민 숨결과 노인의 말 없는 눈빛을 기억했다. 한 번은 한 노인을 돌본 적이 있었다. 그는 말 없이 앉아 창밖을 보다가 자주 눈물을 흘렸다. 그의 눈물은 투명했지만 그녀의 가슴엔 흰 흔적으로 남았다. 그녀는 깨달았다. 흰색은 슬픔을 흡수하는 색이라고. 5. 도시의 흰 그림자. 낯선 도시에서 그녀는 매일 산책을 했다. 가파른 언덕을 오르고 조용한 강가를 걷고 한적한 묘지를 지나쳤다. 모든 풍경이 흰색을 닮았다. 심지어 살아있는 사람들조차 언제 죽음을 맞이할지 모르는 투명한 유령 같았다. 그녀는 그 속에서 스스로를 해체해 나갔다. 말을 잃고 생각을 줄이며 몸의 감각에만 집중했다. 살아남은 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으로 조용히 사라진 자들을 애도했다. 그리고 자신도 조금씩 비워내고 있었다. 6. 흰 것들의 목소리. 어느 날 그녀는 도시의 오래된 교회에서 마주 앉은 노파와 대화를 나눴다. 노파는 조용히 말했다. 흰색은 용서와도 같지요. 다 덮고, 다 감추고, 그래도 남는 겁니다. 그녀는 그 말에 울었다. 누구에게 사과해야 할지조차 모르면서 끊임없이 용서를 빌어왔기 때문이었다. 죽은 자를 대신해 살아있는 자로서
계속 살아야 한다는 무게가 그녀를 짓눌렀다. 그러나 그 순간 흰색은 더 이상 결핍의 색이 아니었다. 그건 남은 자가 자신을 다시 살아내기 위한 의지의 색이었다. 7. 돌아가는 길. 계절은 봄을 향해 조금씩 움직였다. 도시의 흰 눈은 서서히 녹았고 하얗던 나뭇가지에는 연두빛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그녀는 가방을 쌌다. 여행을 끝낼 시간이었다. 하지만 돌아가는 길은 떠나올 때와 같지 않았다. 그녀는 전보다 덜 두려웠고 덜 결핍되었으며 덜 침묵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녀의 마음 한쪽에는 이름 없는 누이의 하얀 미소가 남아 있었고 그 하얀색은 더 이상 비극이 아니었다. 그건 남은 자로 살아가겠다는 다짐의 색이었다. 8. 마지막 기록. 그녀는 작은 수첩을 꺼냈다. 그 안에는 흰색으로 된 단어들이 하나씩 적혀 있었다. 흰 뼈, 흰 고요, 흰 발자국, 흰 방, 흰 나날들. 그 단어들은 세상의 어떤 이야기보다 더 깊은 고백이었다. 살아남은 자로서, 애도하는 자로서, 그녀는 그렇게 하얀 언어로 스스로를 지켜내고 있었다. 1. 말이 아닌 것들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흰은 시작부터 말로 말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듯하다. 언어라는 도구의 결핍, 표현하지 못하는 감정, 그리고 잊을 수 없는 상실. 한강은 그런 것들을 문장이 아니라 여백으로 써 내려간다. 그 여백이 흰색이다. 이 책은 줄거리를 따라가는 이야기가 아니다. 단편처럼 보이지만 긴 생의 파편이고 감각처럼 흐르지만 결국은 깊은 사유다. 작가는 단어 하나하나를 묵직하게 쌓아 올리며 마치 백지 위에 손으로 조용히 무늬를 새긴다. 그 무늬는 읽는 이의 마음에 따라 다르게 번지고 어떤 이는 슬픔으로 또 어떤 이는 구원으로 받아들인다. 2. 흰색이라는 형이상학적 존재. 흰의 가장 중심에는 흰색이 있다. 그 흰색은 단지 색채가 아니다. 작가에게 흰색은 감정이고 역사이고 기억이며 때론 삶과 죽음 사이에 떠있는 침묵 그 자체다. 그 색은 시체를 덮는 천의 색이기도 하고 태어날 때 감싸는 포대기의 색이기도 하다. 하얀 색은 결핍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어떤 시작을 향한 의지이기도 하다. 작가는 흰색을 통해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을 가장 정제된 방식으로 펼쳐 보인다. 그것은 욕망도, 분노도, 집착도 걷어낸 마지막 남은 감정이다. 흰색은 아무것도 덧붙이지 않은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게 들어있다. 흰 것이야말로 가장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는 가장 조용하고 가장 넓은 그릇이다. 3. 태어나지 못한 존재와의 대화. 이 작품을 통해 독자는 죽은 자를 향한 아주 깊고 절절한 편지를 읽게 된다. 그 존재는 태어나자마자 사라졌고 주인공의 삶에 결핍의 구조로 남았다. 그는 살아남았지만 살아 있다는 것 자체가 때로는 죄책감이 되었고 때로는 고통의 이유가 되었다. 나 대신 죽은 누군가에 대한 슬픔은 단순한 상실감을 넘어 존재론적 질문을 동반한다. 나는 왜 살아남았는가? 내 삶은 정당한가? 누군가의 죽음을 바탕으로 산다는 건 어떤 감각인가? 이 질문은 한 사람의